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한 14년 이상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저희 아내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요. 그 일이 뭐였냐면은 그 미신 공장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 박음질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나라는 월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자기 용돈 그 정도만 뭐 이렇게 번다는 식으로 해서 큰 이렇게 이제 뭐 기대는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다녔거든요.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뭐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큰애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은 아이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애가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9시부터 한 5시까지는 그 시간이 남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 직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것처럼 미신 공장을 가게 됐어요. 큰 공장은 아니고 조그만 공장인데 뭐 직원이 한 6, 7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공장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10분? 10분 좀 안 걸릴 거야. 뭐 그렇게 그 정도 됐었는데,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렇게 핸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암레스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기대는 쪽에 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이제 박음질 해주는, 가죽을 박음질 해주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게 뭐 가죽을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봐요.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시키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 힘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다녔나? 그러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쉽지가 않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미싱이랑 완전 다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장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막 굉장히 재촉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5일 만에 그만뒀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알바를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좀 못하다가 이게 여기 저희가 사는 이쪽은 아무래도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한테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은 다문화 센터에서 이렇게 뭐 잔잔한 심부름이라든가 통역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봉사활동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러한 일자리들이 좀 의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 그중에 다문화 센터에서 이제 일하는 그 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한 5개월, 6개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뭐 한 9시부터 뭐 4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잔심부름도 하고 이제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그 한국말 잘 못하는 뭐 러시아 분이라든가 뭐 우즈벡 사람도 있으면 통역도 해주고 뭐 이런 일을 좀 했었어요. 뭐 5, 6개월 하다가 좀 쉬다가 또 하다가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또 그 일도 연달아서 계속 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는 아무래도 많다고는 하지만은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쉬다가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이제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여기저기 또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화장품 그 케이스를 이제 포장하는 그런 공장에 그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거기 이제 사실 와이프도 사실은 처음엔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포장하는 게 손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포장하면서 막 엄지나 검지 쪽이 굉장히 많이 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나오는 뭐 기계 이렇게 벨트가 있는데 그 벨트가 이제 지나가기 전에 전부 다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엄청 빨라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속도라는 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좀 약간 잔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또한 거기서도 이제 적응을 못하고 한 2주 만에 좀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 쭉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 연출을 해가지고 뭐 딴 데도 잠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물론 저희가 사는 이쪽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실 이제 어떻게 여성 일자리 센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 자동차 부품 쪽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그 무슨 뭐 가죽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뭐 무슨 프레스 기계 같은 거에서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제품 간단한 제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 생산하는 업체였었는데 거긴 또 의외로 조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선풍기 같은 것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에어컨 당연히 없지만 선풍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쪽 일하는 데는 이제 좀 뭐 이렇게 많이 차가워지면 안 되는 그러한 공정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뭐 각 공정별로 해서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를 해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쪽 차례에서 가보니까 선풍기도 없지. 땀은 뻘뻘 흘리지.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도 한 거의 2달 정도 다니다가 거기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다가 안 하다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시청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공공 일자리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 학교 같은 데 가면은 담장이나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공공 일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돼서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시간은 9시부터 한 2시까지고 그 전에 이제 그 다문화 센터에 일했을 때는 뭐 9시부터 한 4시까지였었는데 대략 그 한 달에 한 130 정도 벌었었고요. 지금 여기는 그림 그리는 데는 한 100만 원 조금 더 되나 한 그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참을성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좀 일하다가 보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좀 욕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좀 힘도 들고 그런데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좀 일하다가 이러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잠깐 그 텀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직업소개서 같은데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하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해서 이제 식당 같은데 뭐 소개시켜 주잖아요. 뭐 하루 이틀 일하는 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일하는데 사실 식당 같은 데서도 그 알바를 이렇게 채용한다는 거는 그 식당이 굉장히 바쁘다는 거거든요. 또 이제 알지도 못하고 이제 갔다가 이제 정신은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을 정도 정신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서도 또 정신이 나가가지고 식당도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워 가다 보니까 지금은 공장도 힘들다 그러지 식당도 힘들다 그러지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벽화 그리는 공공 일자리에 지금 가 있지만은 다니고 있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계약이 이제 올해 한 11월 말이나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은 뭐 내년 한 봄에도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일 같은 걸 할 때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하지 못하고 좀 못 참고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진득하니 눌러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한데 이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돈이 많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올 때는
한국 가면은 굉장히 편하게 살겠지 그런 생각으로 해서 왔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막상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큼 이제 돈이 제가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이제 진짜 뭐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이제 생겨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좀 시간적 좀 여유가 있으면 일을 해라 그런 식으로 사실 좀 푸시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들, 다문화센터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남편하고 이제 그분도 나이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남편이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조금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거의 50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셋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이 막막한 거죠. 뭐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떠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모든 이제 생계를 남편한테 의지하다가 자기한테 넘어오다 보니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돌파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희 와이프한테 막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이러는 게 마음속으로는 편치는 않죠. 그렇지만은 뭐 제가 이렇게 뭐 건강하게 뭐 오래 일을 하는 법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와이프도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젊을 때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좀 조금 일 좀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떠미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기분이 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자기도 좀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노력은 합니다. 근데 성과는 별로 좋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뭐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지도 말씀드렸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뭐 경제적인 여유가 이게 크지 않으면은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힘든 일은 할 수 없겠지만은 자기가 알아서 좀 찾다 보면은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이교대를 해서 올라이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아침하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좀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저희 아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른 주제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